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바꾸려다 바뀐 이야기. 조선을 창업한 태조가 아들 정종에게 양위하고 풍량행궁에 거둥했을 때의 일입니다. 풍량행궁은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별궁이며 태조는 가끔 이곳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태조는 오전에 사냥을 즐긴 후 풍량행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시립하고 있던 환시들이 수군거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환시가 궁금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의 영화가 하늘에 매여 있겠는가? 아니면 상감의 손에 매여 있겠는가? 그 말에 다른 환시가 당연하다는 듯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거야 물론 하늘에 매여 있지. 하루 앞을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자는가. 그러자 먼저 말을 꺼낸 환시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들의 영화는 상감 손에 달려 있다네. 우리 목숨 또한 그렇고. 아닐세. 그렇지 않다네. 하늘이 우리 삶을 결정하니까. 두 환시는 사람 운명이 하늘에 매여 있다거니 상감손에 매여 있다거니 하면서 계속 다투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태조는 어느 사이 잠에서 깨어 환시들의 말을 모두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 운명은 의지가 좌우하지. 나만 해도 장수에서 일약 한나라의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야. 태조는 그런 점을 환시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들 정종에게 보내는 밀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서신을 가지고 간 중사를 우품관으로 올려주어라. 중사는 왕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를 가리키는 말이니 심부름하는 환시를 승진시키라는 지시였고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환시는 갑자기 설사 기운이 느껴지는 복통으로 인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여 급한 정갈인 듯 싶어서 같이 있던 환시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 지금 멀리 가기 곤란하니 대신 전해주시게. 그리고 자신은 불이 나게 변소로 갔습니다. 부탁받은 환시는 정종에게로 가서 상황 태조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편지를 열어본 정종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일단 태조가 시키는 대로 그 환시를 우품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확인 답장 서신을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말씀대로 이 환시를 우품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느닷없이 승진한 환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호곱지겁 풍량행궁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태조에게 올리니 태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기가 승진시키려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태조는 편지를 가지고 온 환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편지를 그대가 가져오는가? 환시가 사실대로 아뢰자 태조는 편지를 읽어본 후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사람의 영화가 임금 손에 달렸음을 저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의 영복은 임금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매인 것이로구나. 이로부터 발복은 제천이란 말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 중력 영의정을 지낸 홍서봉의 집은 영경전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홍서봉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큰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동물 전문 도살꾼인 포정이 곧 소를 끌고 올 시간이 됐을 때 그 집 종수손이 과천에서 한 발이 나무를 소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종은 덩치가 무척 큰 소의 쇠고삐를 나무 기둥에 메었습니다. 그러나 짐이 워낙 무거워서였던지 소는 벼랑간 옆으로 쓰러지더니 등을 다쳐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종이 어떻게 해서든 소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지만 많이 지친 데다 등까지 다친 소는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해할 때 포종은 그날 잡을 소를 끌고 왔습니다. 종은 급히 주인에게 그 상황을 보고했고 홍서봉은
멀쩡했던 소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쳐서 일을 부릴 수 없다면 쓸모없는 소나 다름없는 까닭입니다. 마침 포정이 긁어온 소를 보니 쓰러진 소와 몸집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소를 죽이든 소고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홍서봉은 과천에서 온 쓰러진 소를 대신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리하여 죽을 운명으로 포정에게 끌려온 소는 살아서 과천으로 돌아가고 나무찜 싣고 와서 잠깐 쉬고 돌아가려던 소가 엉뚱하게 죽었습니다. 동물의 운명도 때로는 하늘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 이야기를 기록한 유몽인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몽인의 집에 수탉 2마리가 있었는데 성질이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검은 닭은 어찌나 사나운지 항상 붉은 닭을 쫓아내고 저 혼자서 채소밭을 휘저으며 마음대로 뜯어먹었습니다. 붉은 닭은 검은 닭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별 수 없이 이웃집 닭들과 어울려 돌아다녔습니다. 유몽인 관점에 유약해 보이는 붉은 수탉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여 어느 날 손님이 왔을 때 하인에게 붉은 닭을 잡아서 안주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은 닭이 사나우니 붉은 닭을 잡거라. 잠시 후 유몽이는 안주로 올라온 닭고기를 바라보다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붉은 닭을 보고 하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붉은 닭을 잡으라 했는데 어째서 붉은 닭이 저기서 돌아다니는 것이냐? 그 말에 하인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붉은 닭을 놔두고 검은 닭을 잡아 올리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 분명 붉은 수탉을 잡으라 했건만. 하인이 순간적으로 주인 말을 검은 닭으로 잘못 알아들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던 검은 닭은 졸지에 잡혀 한낮에 안주거리가 되었고 늘 사나운 검은 수탉을 피해 이웃집으로 쫓겨다니던 소심한 붉은 수탉이 도리어 온 암탉들을 데리고 제멋대로 놀게 되었습니다. 그것 참 세상사 일이 참 묘하구나. 이에 대해 유몽이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적었습니다. 위물들이 죽고 사는 일도 역시 그 운수가 있다. 그를 해치려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대체 사람이 죽고 살고 영화롭고 욕되는 일은 모두 다 하늘에 달려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